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미세먼지입니다. 지금 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을에 비 내린 다음 날답게 맑고 화창해 보이긴 하는데요. 공기질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황사가 섞인 미세먼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더 걱정이시죠. 이에 교육부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안가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황사 영향으로 현재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카펜터스가 부르는 잠발라이아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간밤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으셨습니까? 수도권 일대도 강풍이 참 요란했는데요. 해안가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다가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다. 보통 비가 요란하게 내리면 대기가 다음 날은 맑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 고비 사막 그리고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더 우려가 되죠.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학교를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세걸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저녁부터 많은 언론사에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황사가 불어온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역시 대기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죠? 네, 지금 원래 이제 대기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가 다시 이제 황사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미세먼지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 나쁨, 경기 나쁨, 강원도 역시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이제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게다가 황사가 섞인 미세먼지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이게 먼지에 어떤 물질이 붙어서 날아다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게 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코가 맵고 답답한 거 외에 우리 몸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까? 일단은 그 미세먼지는 PM10하고 PM2.5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동안 흔히 불렀던 그 PM2.5 초미세먼지가 이제 대단히 위험한 거고 PM2.5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주로 이제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입니다. 예. 지금 그 황사가 불어올 시기에는 중국 지역에 화력발전소들이 있잖아요. 예. 오염된 공기들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농도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단순한 재채기라든가 알레르기 이외에 심장질환, 뇌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을 정도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예. PM2.5는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2.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를 설명하는 거고 PM10은 이제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날은 당연히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은 사회생활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또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요. 근데 학교 내 미세먼지가 어떤 수준일지도
좀 걱정이 되네요. 교실이라든지 실내 공기질도 제대로 측정이 되고 그게 정화가 되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어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나요? 실제 바깥의 미세먼지가 안 좋기 때문에 학교 교실 밖 상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더더욱 이제 심각한 것은 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내 공기질도 외기의 영향,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이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바깥의 공기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실내 공간에 대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세먼지가 별로 심하지 않은 날도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 부유 먼지가 많을 것이고요. 그 실내 공기질이 평소에도 잘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뭐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같은 것을 앓고 있는 학생의 경우 결석을 인정하도록,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이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미세먼지, 특히 이제 PM2.5 아주 미세한 먼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농도시의 대책이 하나 되게 중요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민간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저항력이 약한 그런 계층에 대한 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지금 그 학교 등교 자체도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은 민간군 기준의 대책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적절한 좀 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대책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요. 뭐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런 질병 결석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아이들, 학부모들은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냥 멀쩡하던 사람도 공기 안 좋을 때 밖에 나가면 답답하고 건강 안 좋아지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논의 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 아마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요. 예. 이미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우리가 밖에 나가지 말아라, 또는 나가면은 그 전용 마스크 써라, 이런 특별한 이런 대책들 위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의 정상인 수준의 이제 대책들인데,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군을 넘어서서 정상인을 할지라도 보다 이제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거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좀 점검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약간의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보이는 걸까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 이런 또 지적들을 반영해서 정책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유치원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니까 유치원생들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군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전용 마스크가 지급된다거나 또 실내 환기를 개선하기 위한 뭐 공기 정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원이 될 텐데요. 예.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대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소위 얘기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야외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학교 운동장이 없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체육관도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지금 공기 정화 장치, 뭐 공기 청정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예. 문제는 그것들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돼야 되고요. 예. 또 그런 각각의 형편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나 유치원이나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가 이제 원만히 진행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사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제품에 따라 가지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이제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학교라든가 유치원, 민간군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책을 좀 더 세밀하게 또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뭐 유치원의 경우는 그 원아들이 그 초등학생과 달리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그 질병 결석 일수에 포함시켜준다고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대로 실내 체육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기 정화를 하는 장치를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급선무로 보이는데 지금 실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그 없는 학교들보다는 적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수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야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조건들이 일단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실내 체육관은 활동 공간으로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기질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대체로 나왔기 때문에 예. 체육관에 들어가더라도 기존 체육관과는 똑같아서는 안 될 거고요. 그만큼 환기 시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공기청정기를 교실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지원이 있습니까?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학교별로 실내 공기질이 나름 괜찮은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아주 안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할 거고, 예. 학부모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들을 보면은 큰 그 차로 변해 있는 학교도 있고 뭐 한적한 곳에 학교가 있는 곳도 있어서 미세먼지 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실 실내 공기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그런 방안들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단체들과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 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 없었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최근 2, 3년 만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확 이제 붐이 일었기 때문에요. 예. 그동안의 대책이 이제 나름 충분치 않았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강화돼야 될 거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에 사회와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일단 학교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협의 또 보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소통면은 학교 당국, 교육 당국이 누구 학부모들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민사회 다른 환경 전문가들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학부모들의 이제 충분한 의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학부모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예.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야 될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룹들 간에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학교 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의 인식에 약간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식하에 뭔가 좀 대책이 충분히 수립될 수 있도록 이게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 없던 업무들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좀 더 나아진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덮었던 책을 다시 한번 펼쳐봐.
겨울에는 겨울이라서 미세먼지, 봄에는 봄이라서 미세먼지. 내리는 비 실컷 맞으면서 운동장에서 공 차고 또 마스크 따위 필요 없이 지내던 그때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먼지를 털어내고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린 너와 나도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와서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과의 김유성 평생교육기획팀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가 서울자유시민대학입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 공간입니다. 2013년 시민청 캠퍼스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어제 개관한 본부 캠퍼스를 포함하여 총 34개소의 학습장에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서울시민대학이라는 명칭을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변경하고 명예시민학위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본부 캠퍼스, 시민청 캠퍼스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열리나 보네요. 예, 총 34개소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이용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작년 같은 2017년에는 총 301개 강좌를 개설해서 13,000여 명의 강좌를 이제 시민들이 수강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민대학이 시작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 동안에는 938개 강좌가 운영되었고 46,000여 명의 시민께서 학습에 참여하셨습니다. 예, 5년간 강좌 수와 학습자 수가 거의 2-3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예. 네, 시민들의 만족도도 평균 95% 이상으로 시민대학 강의에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자체조사 결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참여율도 이렇게 높은데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서울 자유시민대학을 많이 찾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예. 예, 특히 서울시 저희가 권역별로 캠퍼스가 다 있고 또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연계 시민대학도 있기 때문에 서울 곳곳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강의를 받나요? 대학과 연계되어 있다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렇게 강의가 열리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28개소 대학에서 연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강원대, 국민대 등 여러 곳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명예시민학위제도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예, 명예시민학위제는 일반 대학의 석박사 제도와 같이 공인된 학위는 아니지만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과 조건을 이수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명예학위가 수여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100시간 이상 수강을 하시면 시민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시민석사는 시민학사를 받고 200시간 이상 수강하시면 되고 시민박사는 시민석사를 받고 또 200시간 이상 강좌 수강과 개인 연구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민학위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또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강사나 학습 매니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같은 사회공헌 일자리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와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대학교를 생각하면 학과장 그리고 총장도 있잖아요. 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학과장 그리고 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인가요?
네, 서울시민대학의 총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명예 시민 학위 그거 할 때도 어떻게 나오나요? 뭐 서울시장 박원순 이렇게 써져 있나요? 아니면 뭐 총장이나 그렇게 써져 있나요? 서울자유시민대학 총장에서 서울시장 명의로다가.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네. 그러면 이런 그 강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의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인문학, 문화예술, 서울학, 민주시민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생활과 그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환경생활, 미래학 분야를 추가해서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생활 분야에는 요즘 관심 많은 미세먼지와 지속가능한 미래 이런 과목도 있고요. 미래학에는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운 미래를 위한 테크노컬처런 등의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또 교육 방법도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심화 과정을 추가를 하였고요. 심화 과정은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워크숍, 현장 체험 등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해서 강의 중심의 일반 과정과 차별점을 둘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일반적인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그 기간 동안 강의를 듣나요? 한 학기, 뭐 2학기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학기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일반 강의는 5주 과정으로 돼 있고요. 심화 과정은 10주 과정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봅니까? 그런 건 없고 참석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잠시 뒤에 제가 뭐 홈페이지도 여쭤보겠지만 어떤가요? 그런 거 참여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예. 서울시에서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털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에 서울자유시민대학 메뉴에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주소는 sl.서울.go.kr이고요. 예. 검색창에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이렇게 검색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다른 그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인기 있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까? 더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것들? 네, 그런 과목들도 그때그때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경기도라든지 인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근교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경기도 인천에 계신 분들은 그 가까운 강좌가 열리는 대학을 찾아서 또 수업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도 있습니까? 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들어야 되나요?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방금 안내를 드린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이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온라인 강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온라인으로도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강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미세먼지와 지속 가능한 미래, 뭐 미래학에는 뭐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운 미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앞서 설명해 주신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검색하셔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평생교육과의 김유성 평생교육기획팀장이었습니다. 방금 인터뷰 들으시면서 수업 한번 들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도 시작을 하려면 고백을 해야 되죠.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이어가죠.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개발 제한 구역 내 공원으로 지정된 뒤에 방치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경기도는 그 개발제한구역 사업 시행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장기 미집행 공원은 그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그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그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곳을 그 원래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그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인근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공원 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처럼 큰 면적의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할 때 그 인근 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를 복구하거나 복구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규정을 공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그 145곳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그 개정으로 앞으로 그 이들 지역이 그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에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용인시가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용인 그 기흥구 보정동, 또 마북동, 또 신갈동 일대에 경제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9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오는 2021년 말 완공 예정인 GTX 용인역 주변의 농지와 임야를 비롯해서 공원, 하천도로 등이 그 대상지입니다. 예. 용인시는 이곳 면적의 40%를 산업용지로 조성하고요. 또 상업과 업무시설 용지 40%, 그리고 20%는 주거용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서 최근 그 GTX 용인역세권 주변 27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3년간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용인시가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뭐 판교 같은 그런 도시로 다시 또 거듭날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러면 그 경제 신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용인시는 이곳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용지에 그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또 그 문화산업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그 대폭 늘린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곳의 그 규모가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5배 정도 더 큽니다. 판교에 8만여 명이 현재 근무하면서 77조 원대 매출을 올린 것을 보면 이번에 발표한 경제 신도시는 이보다 더 큰 2배 이상의 그 경제적 효과가 그 기대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신도시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또 어떻게 이곳이 변모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화성시가 드론을 이용해서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네, 화성시가 그 KT와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KT가 보유하고 있는 그 드론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CCTV가 없는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야간에도 드론의 그 비행이 자유로워지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드론으로 집까지 에스코트하는 단계로까지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예. 현재 관련 기관과 부처에서 그 야간 비행 승인에 대해서 그 논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화성시는 이에 앞서서 그 드넓은 공사장의 불법 행위 적발이나 또 그 실종사 수색 등의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시안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잠시 뒤에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들으시겠지만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예정이라는 얘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마음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4월 11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는 It's a Beautiful Da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